안녕하세요. 안영선입니다. 이 좋은 계절 5월에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입니다. 요새 날씨도 너무 좋고 한데 어, 강의자지만 방역 수칙을 위해서 마스크를 단디 끼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얼굴이 궁금하셔도 아쉽더라도 좀 참아주시고요. 먼저 좀 시원한 영상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이게 다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진짜 시원하네요. 어떠세요? 저 바람과 하늘과 햇빛과 저는 양평에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런 환경에서 살고 있고요. 제가 뭐 양평 홍보하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고요. 어, 제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말입니다. 아, 너무 행복하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너무 행복하고, 밖에 나가서도 너무 행복하고, 잘 때까지도 너무 행복하다. 이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음, 정말 행복한데요. 도시를 얼마 전에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도시를 떠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도 해주시고, 우려도 해주시고, 아니, 평생을 그렇게 도시에서만 살았는데, 양평에 가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거기는 시골인데, 되게 춥다던데,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걱정해 주시는 얘기들, 많은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사실 보편적인 기준이죠. 또, 어,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기준을 그냥 외부에 두는 사람, 보편적인 기준을 두는 사람, 또 내 자신이 주인으로 살면서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그러니까 삶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인 거죠. 도시를 떠나면서 사실 저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리고 그렇게 꼭 반드시 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떠나왔거든요. 그런데 어, 진짜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는지, 저는 진심으로 내 삶이 훨씬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나는 괜찮아. 난 지금 삶도 괜찮아.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나도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해. 진심으로 원해. 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분은 카쿠타 코이치 상이라고 일본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원래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음, 이분의 꿈이 정말 그 많은 아이들, 일본의 아이들이 흙을 만지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훨씬 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범죄자가 될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라고 하는 얘기 때문에, 그러면 일본의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과연 흙을 만지면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변을 둘러보셨대요. 근데 대부분이 아스팔트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흙은 담배꽁초, 뭐 캔, 이런 쓰레기들로 둘러싸여 있었던 걸 보시고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 모래들을 세척하고 살균하고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그런 꿈을 갖고 계셨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서 하셨어요. 안상도 진짜 원하는 게 있냐고, 정말 되고 싶은 게 있는지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얘기가 이거는 일본어인데요. 혼내입니다. 혼내. 혼내가 내 마음의 소리, 진짜 깊숙 내 마음 깊숙이 있는 내 마음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 카쿠타상이 저한테 해주셨던 얘기가 그냥 저냥 인생을 살지 말고 안상이 진짜 원하는 인생을 살라고, 진짜 원하는 게 뭐냐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냥 큰 탈 없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막연한 생각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셨던 얘기가 정말 자기 자신하고의 대화를 더 많이 해봐라.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반드시 찾아내라.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뭘까? 지금 내가 원하는 곳에 있는 것, 또 지금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 욕구, 욕망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까? 지금 여러분도 원하는 곳에 계십니까?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하고 그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저는 도시를 떠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원하는 걸 가슴 깊숙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걸 끄집어내서 살게 되면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생명력을 갖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있겠다. 내 삶을 끌어나갈 수 있겠다. 결국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19년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한 날에 제 아내가 꽃다발과 술을 사준 거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은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은퇴라는 말은 사실은 그냥 숨어서 조용히 지낸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40대 중반에 어디 찌그러져서 조용히 살아가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제2의 인생,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저 꽃이 예쁜지 화면이 잘 안 넘어가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의 저의 삶입니다. 양평에 5일장을 다니고요. 또 매일 아침에 산에도 다니고.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제가 산을 그렇게 좋아하는 줄 몰랐었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에서만 살다가 산에 갈 일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매일 산을 다니고 하는데 내가 정말 산을 좋아하는구나. 매일 똑같은 산을 오르고 내려오고 하는데도 질리지가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정원에 심을 나무들도 아내와 같이 보러 다니고 또 꽃들도 보러 다니고 이 생활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뭐 도시가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에게 이렇게 맞는 생활이라는 걸 살다 보니까 저의 명확한 기준으로 옮기고 나니까 더 제 자신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5일장에서 봐온 연근도 튀겨서 먹고 또 집 앞에 나가면 있는 뭐 방풍나물이나 취나물이나 뭐 뽕잎이나 뭐 다 따서 먹고 또 장아찌도 담그고 이런 생활이 도시에서는 물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행동들이지만
진짜 내 결정에 따라서 내가 즐기고 나니까 이게 더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가 좋아하는 저희 친구들을 초대해서, 지인들을 초대해서 저희 집에서 같이 식사하고, 저희 부부는 음식하는 걸 서로 좋아해서 누군가를 집에 불러서 뭔가 음식을 같이 해서 먹고 하는 거를 너무 행복해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생활들을 하면서 또 행복하다. 난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매일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토록 이제 꿈꿨던 저희는 아파트 생활이 이제는 너무 지쳐버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의 꿈이 저희만의 집을 짓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저희 집을 짓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저는 제 아내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같이 시도 때도 없이 여행 다니고 또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건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맛집을 계획을 짜서 한 두세 군데 지역의 맛집들을 쭉 한 2, 3일 동안 다닙니다. 그럴 때 또 저희는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진짜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원했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근처에 주변에 남양주에 살고 있는 후배들과 같이 뭐 바비큐도 해서 먹고 또 멀쩡한 하루에 평일에 갑자기 오후에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비가 내리면 저희 부부는 그냥 조용히 막걸리를 꺼내서 그냥 나물과 김치와 놓고 그냥 막걸리를 마십니다. 빗소리를 들으면서. 그럴 때 또, 나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꿈도 다 갖고 있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도 있는데, 부모님과 같이, 평일에 전국을 쭉 여행을 다닐 수가 있는 삶. 만약에 제가 회사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면, 사실 꿈도 못 꿀 일들이거든요. 정말 휴가를 겨우 내서 하루 이틀 다녀오는 정도? 근데 저희는 부모님을 모시고 뭐 한 달 동안도 지방에서 살면서 한 달 살이를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또 가장 제가 보람 느끼고 행복하다 느낄 때가 언제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제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병원을 모시고 가서 사실 부모님들 건강검진 하는데 시간 꽤 오래 걸리거든요. 하루 종일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계속 케어도 해드리고 모시고 다니고 또 상담도 같이 받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만약에 직장 생활을 계속 했더라면 사실 직급이 좀 낮으면 얼마든지 휴가를 자유롭게 낼 수가 있는데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눈치가 보여서 더 휴가를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 건강검진 받는 일 때문에 회사에 휴가를 쓰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상사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활을 바꾸고 자유로워지면서 부모님을 하루 종일 모시고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고 모시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 든든하게 제가 옆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제가 느끼는 또 다른 행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의 저의 모습은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제가 했던 생각과 행동들에 따른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나의 모습, 5년 후에, 또 10년 후에, 또 30년 후, 그리고 이제는 100세 시대, 120세 시대니까 50년 후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5년 후, 10년 후 나의 모습.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나요? 저는 5년 후, 10년 후에, 30년 후 그 모습을
명확하게 상상을 하고 있고요. 어쩌면 더 기대되는, 늘 기대되는, 앞으로가 기대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서 이게 행복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더 기대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원래부터 제가 행복한 삶을, 나는 행복해,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행복해, 잘 때도 행복해, 그랬던 사람은 절대 아니고요.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자연, 그런 양평의 모습과는 다르게 불과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저런 고층 빌딩에 둘러싸여 있는 집에서, 아파트에서 살고 매일 지하철, 정말 사람 많은 지하철과 저 차로 둘러싸여 있는 저런 간선도로들, 이거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거든요. 또 아파트에 좋아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뭔가를 식사를 같이 하고 싶어도 층간소음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굉장히 각박한 삶을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고 생계를 꾸려가야 되니까. 저는 원래 직장이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은 해외 영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했었던 일은 중동이나 아프리카, 남미 이런 국가들의 제품을 수출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제가 아이템을 또 바꿔서 이태리와 일본 쪽에 일들을 하는 그런 무역 쪽 해외 영업 일을 또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그때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거래처, 그 일본 상사에 계신 분하고 일본 본사분들하고 같이 이제 중국 출장을 갔다가 홍콩으로 이제 넘어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술도 한잔 먹고 그리고 이제 다들 호텔로 이제 돌아가는데 저분하고 저하고 저 사진에 보시면 저기는 이제 홍콩의 크루즈선이 정박하는 곳이거든요. 저 곳에서 저분이 저한테 안 과장님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갖고 있었던 꿈은 그냥 저희 부모님처럼 그냥 무난하게 잘 사는 게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누구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큰 어려움 없이, 그렇다고 굉장히 잘 사는 집도 아니었지만 정말 큰 굴곡 없이 살았던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냥 나도 지금처럼 그냥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살다 보면 또 아버지 어머니 같은 그런 삶을 살겠구나. 근데 그냥 아무 탈 없이 잘 사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분이 뭐라 했냐면 자기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저 정박해 있는 크루즈선을 타고 6개월 동안 지중해부터 유럽까지 여행을 다니는 게 꿈이래요. 근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게 뭘 꿈이기까지 한가, 그냥 지금이라도 떠나면 떠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분이 여행은 할 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고 또 시간적으로도 자유로워야만 할 수 있는 여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그러한 자유를 위해서 지금 직장 생활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렇게 큰 관심이 가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제 인생에 아주 놀라운 전환점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웃긴 일인데요. 방금 전에 보셨던 그분하고 제가 그때가 아마 성수기라 그랬는지 보통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같은 호텔 방을 같이 쓰게 되었어요, 그때. 그래서 각자 트윈 침대에서 각자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저는 쉽게 잠이 들지 못해요. 좀 누워서 한 30분 정도 이렇게 뒤척이다가 잠이 드는데 이분이 이제 옆에 누워서 이분이 잠들기 전에 저는 빨리 잠이 들어야만 하는데, 왜냐면 혹시 코를 곤다거나 또 시끄럽게 한다거나 그러면 저는 예민해서 잠을 잘 못 자거든요. 그래서
빨리 잠들려고 하는데 이분이 자기는 자기 전에 공부를 하고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딱 저 어학용 카세트 테이프 플레이어를 꺼내는 거예요, 가방에서. 되게 무거웠거든요. 분명히 뭐 워크맨도 있고 뭐 조그만 게 있을 텐데 꼭 저거를 꺼내서 귀에 이어폰을 꽂고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저나 그분이나 둘 다 뭐 이태리 쪽하고는 영어로 얘기를 하고 일본 쪽하고 일본어로 얘기하고, 근데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 다른 언어 또 하나 하려나 보다, 어학 공부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뭐 어쨌든 그분이 이제 이어폰을 꽂고 누워서 이제 이어폰을 꽂았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도 안 하고 30초쯤 지났는데 코를 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저 오디오 저게 뭔데 사람이 눕자마자 잠들게 한다. 그럼 저는 빨리 눕자마자 잠드는 게 제일 부러워서 그거를 뺐었어요. 제가 잠든 사이에 그걸 뺏어서 제가 들어봤거든요. 근데 어학이 아니었고 어떤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거의 처음으로 들었던 얘기 같은데, 100세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100세 시대인데 우리가 25살에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 생활 시작해서 60세에 은퇴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35년 동안 수입이 생긴다는 거죠. 돈을 버는데 대부분의 분들 월 100만 원은 저축을 할 거 아니냐. 근데 저는 25세 직장 생활을 시작했었던 것도 아니고 더 늦게 시작을 했고 월 100만 원 저축 꿈도 못 꿨거든요. 거의 저축은 생각도 안 하고 살았죠. 근데 어쨌든 60세까지, 지금 평균 은퇴 연령이 50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내가 능력 있고 회사 환경이 좋아서 60세까지 일한다 라고 했을 때 35년 동안 내가 월 100만 원씩은 무조건 저축을 했다 하면 단순하게 뭐 이자 생각하지 않고 4억 2천만 원이라는 원금을 저축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100세까지 사는데, 자, 60세부터 은퇴해서 100세까지 40년 동안은 철저하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쓰면서 소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간인데, 자, 월 250만 원. 사실 월 250만 원 갖고 살기 쉽지 않습니다. 저 250만 원 갖고 산다는 건 아파도 안 되고 병원을 가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냥 250만 원 갖고 소비를 해서 살았을 때 저한테 필요한 돈은 12억이라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근데 그때 저는 일하면서 저렇게 일본 본사 분들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끝나면 저렇게 술도 많이 먹고 그러면서도 당연히 나는 잘 살겠지라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 생각을 그날 밤에 호텔에서 누워서 무심코 꽂은 그 오디오에서, 그 강의에서 저는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내 생각대로 그냥 잘 살 수 있는 삶이 되진 않겠구나. 또 하나는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 만약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잡무라면 외국어 몇 개 한다고 그게 대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외국어 몇 개 하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요새 웬만한 앱으로 통역, 번역 다 되거든요. 그럼 제가 갖고 있는 능력은 잡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저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 요즘 N잡 시대, 누구나 메인으로 갖고 있는 내 일뿐만 아니라 2가지, 3가지까지도 일을 찾고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도 굉장히 보수적인 나라인데 아마 이 기사가 5년 전, 6년 전 기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정부도 직장인들 부업하고 겸업을 허용하겠다. 원래는 근로계약서상 겸업이나 부업을 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허용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본의 기업들 역시 바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요타라는 기업은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일본도 내수 내수 시장이 많이 죽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차를 안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면허를 따지 않으면서 자동차 판매 대수도 굉장히 급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도요타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걸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 바로 참치 양식업을 준비를 했었던 겁니다. 이 기사만 해도 벌써 10여 년 전 기사인데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워낙에 참치를 좋아해요. 수요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일본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까지도 참치 맛을 알아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을 걸 예상해서 도요타는 참치 양식업을 준비를 했었던 거죠. 자, 후지라는 회사. 예전에 후지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 필름을 제조하던 회사죠. 근데 우리 뭐 필름 카메라 본지는 이제 완전 옛날에 보고는 최근에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회사도 없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화장품 회사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화장품을 또 준비를 했었고, 소니라는 회사도 이런 전자제품들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점점 수요도 줄고 핸드폰이라는 게 생기면서 모든 걸 대체해버렸죠. 그러면 이 회사도 없어야 되는데 이 회사는 여전히 건재하는 이유가 이런 보험 회사를 같이 병행을 한 거예요. 자동차 보험, 또 다이렉트 보험, 일본 1위 이렇게 또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일본 기업들도 뭔가를 다른 걸 준비해야 된다. 미래에는 우리가 이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준비를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했다고 해서 직장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직장은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가 돈을 버는 일이잖아요. 내 생계를 유지하는, 그래서 돈을 버는 수입이 생기는 그 일은 당연히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엔잡 시대라고 해서 내가 뭔가 다른 걸 찾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일이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여전히 내가 돈을 버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돈을 버는 거가 아니라 돈을 만드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돈을 만드는 거는 뭐냐? 바로 자산을 쌓아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생각하는, 제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자산, 뭐 인세소득이라고 하면 뭐 저런 분처럼 뭐 책을 쓴다거나 뭐 곡을 만들어서 노래를 부른다거나, 그래서 1년에 뭐 작게는 뭐 1, 20억 또 3, 40억까지도 인세 소득이 계속 발생되는, 이게 바로 자산이죠. 또 건물을 갖고 있다거나, 저도 요리를 좋아하는데 저분은 저처럼 요리를 좋아하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메뉴나 레시피를 활용을 해서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자기가 요리를 하거나 열심히 시간과 노동을 투자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뭔가 추가로 하는 일을 찾을 때는 이렇게 자산을 쌓는 일,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지만 뭔가 자산을 쌓는 일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제 능력상 책을 쓴다거나 곡을 만든다거나 뭐 건물을 살 돈이 있다거나 뭐 이런 능력은 안 되고,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어차피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생필품 소비를 합니다. 근데 그 생필품 소비를 한 게 내 자산이 되고 인세소득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냐. 보시다시피 우리는 마트나 뭐 인터넷 쇼핑이나 끊임없이 생필품들을 삽니다. 뭐 휴지, 세제, 목욕용품, 모든 것들 끊임없이 우리는 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어떻게 인세소득이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마트에 가서 제품을 사고, 뭐 새벽 배송, 요새 많이 시킨 새벽 배송을 하고, 앱으로 제품을 주문하고 하는 게 결국 나는 소비고 그냥 지출로 끝나는데, 그게 어떻게 자산 소득이 되느냐. 한번 보시죠. 생필품을 마트를 바꿔보는 거예요. 자,
왼쪽 편에 있는 마트 영수증이죠. 거기 보시면 97,000원 정도 소비를 했어요. 근데 포인트라는 게 쌓이죠. 보시면 0.1%에 해당하는 0.1%에 해당하는 97점이 포인트로 쌓인 겁니다. 뭐 현금으로 캐시백이 되는 게 아니라 포인트로 쌓였죠. 그런데 아메이마트라는 곳에서 내가 쓰던 생필품들을 바꿔보면 가장 작게는 3%, 6%부터 크게는 21%까지 현금으로 캐시백을 받는 거죠. 3%라고만 해도 어차피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달 매주 마트에 가서 사는 그 소비들 3%라고만 봐도 20만 원 정도라고 봐도 30배 차이가 생깁니다. 그것도 포인트가 아닌 현금으로. 그래서 내가 나 혼자서 마트를 바꿔서 쓰면 퍼센트가 조금 더 낮고 내 주변의 가족들과 내 친구들과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마트를 함께 바꿔 써보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과 같이 바꿔 썼을 때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까지도 캐시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나는 씁니다. 죽을 때까지. 근데 그 쓰는 소비가 지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수입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시작이 바로 이 마트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캐시백, 돈이 들어오는 게 맞아? 나중에 후반부에 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건 한국 기업 정보 데이터인데요. 거기에 한국 아메이를 이건 누구나 들어가서 쳐보시면 알 수 있어요. 회계 감사 보고서인데 총 매출액 이 1조 1,300억이고요. 그 밑에 보시면 3,900억이 있습니다. 그 3,900억이라는 게 바로 저와 같은 사업자, 소비자들에게 돌려준 캐시백 금액입니다. 3,900억 중에 저는 얼마를 받았는지 나중에 후반부에 나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마트를 바꿔 쓰는 것만으로도 자산을 구축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신 말대로 마트를 바꿔서 써서 돈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근데 나는 더 가까운 늘 다니던 마트들에 있는 제품도 나는 만족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왜 바꿔야 될까요?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회사와 제품이 갖고 있는 진정성, 또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 또 트렌드를 리딩하는 제품과 회사인지, 또 나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정말 투명한지, 이 네 가지 정도는 검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수많은 회사와 수많은 제품들이 있지만 그중에 진정성을 갖고 제품을 생산하고 만들고 가치를 가져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을까요? 또 환경, 요즘은 모든 분들,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 제품의 진정성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진정성을 전달하는, 소비자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진정성을 전달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환경, 요새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저는 분리수거를 하는 날만 되면 이 수많은 플라스틱과 너무 많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닌가? 이게 다 어디로 가는 거지?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될까? 그러면서 그 재활용 봉투를 이렇게 묶을 때면 이상한 좀 죄책감 같은 게 좀 들거든요. 그런데 요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그 정도인데 환경에 대해서 죄책감을 주는 회사의 제품은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성분이나 생산 과정까지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그런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거죠. 이 책은 저희 그 아메이 창업자 분이 쓰신 책입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인데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제품은 대부분 자연 분해성 제품이고 또 고농축 제품들이라는 거죠. 고농축이라는 거는 우리가 용기도 세제 용기들을 보면 쓰고 비우고 쓰고 비우고 버리고 하면 용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저희 세제 같은 경우는 고농축입니다. 거의 모든 제품이 고농축.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번 사면 6개월에서 어떤 분은 1년까지도 1년 그 넘게까지도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1년에 6통, 7통 발생되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한 개로 줄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고농축 제품들이 저희는 대부분이 고농축 제품이고요. 또 그냥 플라스틱이 아니라 사용 후에 태우면 재가 되는 그런 친환경 제품 용기를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밑에 보시듯이 UN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그 아메이사가 UN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회사고 그런 제품들을 만들고 있고요. 영상 하나 더 보실게요. We believe in helping to save the planet. Our island home. When we share our time and money to help preserve and protect the planet, we really help to preserve and protect ourselves. Therefore, be a friend of the earth. What could you do today to help preserve the planet? Our company, Amway, has always cared about the environment. We pioneered in products that would benefit and not destroy the planet. But I have to admit, we did it for two other reasons. First, because our families live on this earth and are dependent on it. And second, it's just good business. Even as a child, I learned from my father that the earth is one of God's great gifts, and it's our job to be responsible stewards of that great gift. Now I've taken my father's responsibility as president of the Amway Corporation. He's passed on that legacy of caring for the earth to me. Hi, I'm Dick DeVos, and at Amway we think one company can make a difference. Our support of the environment begins with a policy that spells out our commitment in both fostering and promoting sound environmental stewardship. Amway's Environmental Council, made up of specialists from across the various disciplines within Amway, is always at work monitoring our environmental commitment. At Amway, our products always follow our policy. Now take, for example, our original product, a liquid organic cleaner, we call it LOC, was the world's first biodegradable cleaner. Today, everything we make or market is made under stringent environmental guidelines that exceed the strictest government regulations. We were among the first companies to code plastic containers for recycling. We ship many of our products in concentrated form, so they can be diluted and dispensed from reusable containers. Every once in a while, you run across an idea that you wish you'd thought of, like this one.
At Amway, we use this stuff as packing material to keep the products that we ship to our distributors safe in transit. Plus, the great news is it's also biodegradable. We also reuse waste paper to make electricity in this cogeneration plant. The rest we recycle, too, into a variety of products, like these newsletters. We even use environmentally friendly ink. Amway and its independent distributors also promot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by supporting institutions worldwide. Amway's completely committed to environmental education as well. Our Class Act and Earth Teacher Awards programs have recognized outstanding students and teachers all over the country. And what have all these efforts produced? A great deal. I am pleased to present the UNEP Achievement Award to the Amway Corporation. I was proud as I watched my father and his partner Jay Van Andel receive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Achievement Award in 1989. It was the fulfillment of a lifelong commitment to compassionate capitalism and the environment. Proof that one company can make a difference. 네, 이 영상은 꽤 오래전 영상인데요. 아메이가 유엔으로부터 환경 프로그램상을 받자마자 그때 나왔던 영상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이렇게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은 모든 분들이 너무 환경에 민감하신 부분도 있지만 책임감을 다 갖고 있다는 거죠. 미래의 나의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이 살아갈 이 환경에 내가 그냥 허투루 마구마구 그냥 허비하고 소비하고 써버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정말 잘 부합되는 제품이 아닐까 합니다. Respect for the environment. Products which are organic in nature. Packaging that returns to the earth. At the heart of Amway is a story of eco-care. Amway,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ves. 네, 광고인데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과장 광고가 되겠죠. 근데 아메이는 이렇게 탄생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러한 세제나 모든 제품들이 자연에서 분해가 되지 않으면 사람 몸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 몸에도 해가 되지 않고 자연에도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책임감과 원칙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바꿀만 하지 않을까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트렌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가 왜 IoT 기술이 처음 상용화됐을 때 이게 진짜 될까라는 생각을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다면 사실 지금 이 화면 보면서 저게 과연 되겠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이미 익숙해졌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인생을 걸고 또 내 자산을 쌓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 제품들이라면 이 정도 트렌드는 리딩을 해주는 회사와 제품들, 그렇게 마트를 바꿔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메이는 이미 글로벌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스프링 비하인드 스토리 Y 4편 이 커플드 테크놀로지. 물속의 세균을 비활성화하는 데 자외선은 아주 효과적인 수단이죠. 하지만 흐르는 물속의 UV 램프에 전력을 공급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프링은 흐르는 물속에서 UV 램프를 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이스프링은 많은 노력 끝에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라는 무선 전력 공급 기술을 개발하여 UV 램프에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합니다. 이커플드 테크놀로지는 오늘날 수많은 스마트 디바이스 무선 충전 방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선 기술력의 이커플드 테크놀로지, 좋은 물에 대한 이스프링만의 집요함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좋은 물, 이스프링. 자, 이 영상에선 제가 정수기를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안에 갖고 있는 기술력을 보여드린 겁니다. 아메이가 갖고 있는 특허거든요. 무선 충전.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전 세계 수많은 대기업들이 이 무선 충전 기술은 아메이의 아메이 특허에 매월 로얄티를 어마어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그런 트렌드들, 그런 기술력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보실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미래고 그 준비는 이미 시작됐다라는 거죠. 방금 보신 영상 중에 일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또 저희가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까지 또 런칭을 하게 되고요. 자, 이런 트렌드를 리딩하는 회사라면 내가 믿고
한번 바꿔볼 수 있겠다. 자, 마지막은 보상의 투명성입니다. 이 보너스 저의 그 성취 보고서인데요. 저희 부부가 첫 해, 이 사업을 시작한 첫 해에 받는 보너스입니다. 보시면 1년 동안 받은 금액이 한 1,8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월 평균으로 따지면 세금 제하고 한 15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부부가 같이 각자 일을 하고 있었고 각자 버는 수입이 있었고 그런데 틈틈이 내가 마트를 바꿔서 제품을 바꿔서 써본 그러한 경험들로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마트를 바꿨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려서 저희가 매월 150만 원 정도의 추가 소득이 생겼다면 괜찮지 않나요? 충분히 내가 마트를 바꿔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사실 150만 원 어느 분에게는 굉장히 작은 돈이 없어도 돼. 나는 그 돈은 없어도 돼. 하는 분도 계실 테고 어떤 분에게는 저처럼 그 금액이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많이 도움되겠다. 왜냐하면 사실 굉장히 많이 삶이 크게 달라지진 않지만 조금 추가 소득으로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자, 첫 해에 저희가 저 정도 1,8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였다면 지금 8년, 9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의 소득은 늘어나야 되겠죠. 그게 이 일을 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또 마트를 바꾸는 이유가 돼야 되니까요. 작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한 9,8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된 거죠. 한 번에 늘어나지는 않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꾸준히 하는 일을 제가 했을 때 소득은 반드시 늘어납니다. 일반적인 수입, 또 아메이 수입. 사실 일반적인 수입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생각해 보면 사실 결국 저는 돈을 위해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생계를 꾸려야 되고 돈이 있어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정말 돈을 위해서 일했었는데 아메이 수입은 어떤 점이 다르냐면요. 물론 돈을 법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더 큰 가치들이 있습니다. 제 꿈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이 또 함께 부모님이 자녀에게도 사업을 알리고 또 자녀가 부모에게도 사업을 알려서 가족이 함께하는 사업이고 또 나중에는 제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이 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네트워크가 상속세 없이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이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녀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고 자녀가 시작하는 출발선이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고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들을 다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 사업을 상속해 주는 것만으로도 출발선이 전혀 다른 안정적인 출발선을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렇게까지 가치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늘 가는 마트들 거기도 좋은 제품이 있죠. 또 거기서 소비를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쓰는 그 소비를 한번 아메이 마트로 바꿔보는 것으로 시작해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내 자녀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면 내 마트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 그렇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구 사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를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삶은 수비만 했었던 삶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에서 잘리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버티려는 마음, 또 은행 대출이자 갚아야죠.
근데 그거에 계속 쫓기는, 또 아이들 학비, 교육비, 계속 나는 공격은 못하고 계속 수비만 하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면서 달라진 점은 수비도 하지만 내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을 때 하는. 자, 직장 생활하면서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가고 싶은 그 시간, 그 날짜, 그곳에 갈 수 있는 확률은 별로 많지가 않죠. 그게 수비만 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인 건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왼쪽 편에는 차들이 빼곡히 막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는 길은 뚫려 있습니다. 저는 이럴 때, 이러한 순간에 굉장히 통쾌함을 느끼거든요. 남들 다 주말밖에 안 되니까 주말에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이 놀러 갔다 돌아오는 저 톨게이트, 정말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는 저 줄을 보지만 저는 그 반대편으로 이럴 때 통쾌합니다. 근데 뭐 이 통쾌함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제가 이 순간을 통쾌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건 5년 전, 10년 전부터 남들 쉴 때 성실히 저희는 준비를 했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남들 일할 때 쉴 수 있는 그런 공격 인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 사업은 하루아침에 큰 돈이 생기거나 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했을 때 결과는 분명히 보상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했었던 건 많지 않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했었던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주 2, 3회 미팅, 또 오늘 지금 이렇게 보시는 월 1회 세미나, 이 부분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꾸준히 몇 년을 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바뀐다면, 내가 수비를 하지 않아도 되고 내 자유대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다면 충분히 마트를 바꿔보고 미팅에 투자해볼 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짧은 내용이지만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아, 그래, 아메이 사업 나 한번 해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좋지만 꼭 그렇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지 내 친구가, 또 내 가족이 왜 나한테 자꾸 이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라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짧게 공유드렸고요. 이 사업은 반드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꾸준히 투자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사업입니다. 반드시 이 사업을 한번 꼭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제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창업자분의 가슴 뜨거운 영상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f you're going to move ahead, you got to try some new things. And you look at all the types of businesses we tried, and then we found this one. And we had to work until
this one to make it work too. Freedom is the intangible side of what we offer in the business. It's never just your right to be free, your right to do what you want to do. You have to carry with it the responsibility of doing it right. Our chosen way is to keep it in the family. You're a family business. We're a family business. We just think that's a little bit. You can do it. No one can dream that big. No one can see that far. You are the hope. And for many people, you are the hope that they don't even know about yet. Just as you did not know until somebody came and talked to you. We have two types of rewards, you know. We have money rewards and we have pin awards. We have recognition awards. I don't know which is more important sometimes. Sometimes the idea of getting a pin and being recognized drives you more than more money does. We offer both. It's important. Joy that comes only with watching others achieve. When I meet people, I say, what do you do? And I say, I'm the Amway guy. Oh, why, you an Amway? I say, I'm an Amway. I've been in Amway a long time. I believe in it. I like it.